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 경기가 어려울수록 웃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바로 미국의 클로즈아웃 상품 전문 매장 올리스입니다. 클로즈아웃을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요, 정리상품, 재고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땡처리 전문 가게라는 얘기죠. 뭐 땡처리 가게가 얼마나 크겠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미국 31개 주에 약 55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회사 나스닥에도 상장이 된 곳입니다. 특히 미국에 최근 소비 침체가 오면서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호조를 기록하면서 올리스의 주가는 3월 19일 당일 11.8%나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2.8% 증가를 했는데 예상치를 훌쩍 상회했죠. 올리스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사들 틈새 시장 속에서 자리를 잡은 유일무이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싸게 파는 월마트와 비교해서도 다르고요, 또 유명 의류 브랜드 위주로 파는 TJ 맥스의 창고정리랑 비교해도 또 결이 다릅니다. 형태로만 봤을 때는요, 5만 가지를 다 모아서 파는 그런 잡화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이소라든지 미국으로 치면 달러 제너럴 같은 1달러 샵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달라요. 애초부터 저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고품질의 제품을 싸게 할인해서 파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요, 그간의 라이벌로 꼽혔던 빅라츠가 경쟁에서 밀리면서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이 됐는데요, 이제 올리스는 미국 내 전국구 클로즈아웃 전문점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나홀로 살아남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올리스에서는 뭐 TJ 맥스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의류 제품들도 팔고 있어요. 브랜드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에는 디키즈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판매가가 60달러인데 여기서는 3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예쁜데? 지금 이 양말은 5달러도 안 합니다. 필러 양말. 몇 쪽인지 이게 너무 두툼해서 감도 잘 안 오는데 이만큼 되는 뭉탱이를 5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올리스는 제품 수급의 특성상 내가 직접 오기 전까지는 내가 오늘 뭘 살 수 있을지를 몰라요.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리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냥 아메리칸 투어리스트는 사실 좋은 메이커죠. 가격이 59.99달러입니다. 원래 111.99달러인데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수급해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크기별로 그리고 색상별로 꽤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도 한번 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꽤 괜찮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캠핑계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브랜드죠. 콜맨 제품의 텐트인데 가가 200달러가 넘는데 여기서는 99.99달러 50% 할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콜맨 텐트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캠핑 매니아들한테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은 기회겠네요. 올리스의 매장 운영은 낮은 비용 구조와 빠른 회전율을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별도의 인테리어가 거의 없는 창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운영비를 최소화합니다. 일반 유통망에서 소화되지 못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미국 대표 장난감 회사 토이저러스가 2018년도에 파산했을 때 장난감 재고를 인수한 뒤에 큰 차익을 남기고 팔아서 큰 이득을 봤던 곳도 이곳입니다. 요즘같이 망하는 브랜드들이 속속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올리스 입장에선 오히려 제품을 싼 가격에 수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인 거죠. 반대로 여기 가면 항상 득템한다 라는 그런 인식은 이 같은 불황기에도 올리스의 매장에 사람들의 발길을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실제 상품을 보면 뭐 일회용 소비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불 세트도 완전 한 번면에 오늘은 가득 차 있네요. 가정용품, 주방, 도서, 문구, 장난감 굉장히 다양한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물상입니다. 올리스 할인율은 가장 강력한 올리스만의 무기죠. 한 20%에서 70% 가까이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폭이 높지 않은 그런 상품군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지금 5.99달러에 이 섬유유연제를 팔고 있는데 아마존과 가격을 비교하면 9.99달러에서 같은 상품을 팔고 있네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반값인 상황이죠.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장난감 같은 조그만 그런 자파류도 팔지만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면 대형 러그 같은 제품들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홈디포의 버금가게 인테리어 용도로 여기 와서 집안의 자재들을 구매할 수도 있네요. 올리스는요, 임대료가 저렴한 B급
혹은 C급 상권에 주로 위치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온 이 뉴저지 미드타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외곽 쇼핑타운이죠. 올리스가 재밌는 건요, 특히 독특하게 점포마저도 재고 처리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유통점이 샷다를 내린 매장을 인수해서 빠르게 올리스로 전환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2018년에 토이저러스 때도요, 장난감만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문 닫은 매장까지 사서 올리스로 전환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올해도 경쟁사 빅라츠 영업 중단 매장 40곳의 임대권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올리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권이 이미 형성된 지를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해당 지역에 기존에 있던 고객층까지 흡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고 있죠. 다른 브랜드가 망해서 나간 자리지만 우리 올리스가 하면 다르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올리스를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단순히 물건을 싸서도 있지만 이 올리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런 유머 코드 때문도 있습니다.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올리를 캐릭터화해서 매장 곳곳에 재밌는 카툰 형태로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You won't get burned 이렇게 슬로건을 또 하나 붙여놨죠. 직역을 하면은 너는 타지 않을 거야, 뭐 햇볕에서 안 탈 거야, 뭐 이런 의미로 표면적으로는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걸 약간 비유적으로 재밌게 캐리커처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올리스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자체 굿즈도 팔고 있네요. 심지어는 매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그냥 물건들을 쫙 깔아놓고 되게 키치한 감성에 약간 B급 감성처럼 또 보이죠. 이 올리스만의 감성이 올리스를 지금의 이 원탑의 자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독특한 컨셉인 것 같기도 해요. 저 뒤에 보이면 올리스 멤버십을 홍보하는 푯말도 보이는데요. 올리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올리스 멤버십, 일명 이들은 올리스 아미라고 부릅니다. 올리스 아미의 역할도 큽니다. 전체 판매량 중에 80%가 이 멤버십 회원들한테서 나온다고 해요. 올리스 아미에 가입을 하면은 각종 할인 쿠폰이라든지 오늘의 특가 상품 이런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 아미들이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올리스는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198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마치 밴드처럼 4명의 친구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넷 중에 가장 막내지만 사업을 맨 처음에 구상한 마크 버틀러가 주도적으로 팀을 맨 처음에 모았습니다. 4명 모두 성격이 아주 밝고 유쾌했다고 해요. 헬런은요, 초기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여를 했고요. 커버맨은 물류사업 운영의 경험이 있어서 회계 같은 안살림을 주로 책임졌습니다.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올리는요, 이 팀에서 마스코트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유머러스하고 즐거운 성격의 소유자였죠. 초창기에 올리가 주로 접객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요, 빌딩 19이라는 재고 정리 전문 할인점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해요. 이곳에 쇼핑을 다녀온 버틀러가 이 콘셉트를 우리 지역에도 한번 가져오자 라면서 아이디어를 냈죠. 대신 여기에 이들답게 유쾌함을 한 스푼 더 추가했어요. 창고를 하나 임대해서 박스를 깔고 헐값에 대량 구매한 재고 상품을 팔기 시작한 게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매장 푯말에 이 가격 실하냐? 같은 재밌는 문구들을 걸면서 동네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스코트인 이 올리의 얼굴을 만화 캐릭터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였습니다. 1990년대 올리스는요, 본점을 넘어서 펜실베니아 인근주로 확장을 시작하면서 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2003년에 버틀러가 정식 CEO로 첫 취임을 했습니다. 2010년도 초반까지는 미국 동부와 남부 여러 주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엔 나스닥까지도 상장을 했죠. 올리스의 구매팀은요, 세상 구석구석을 수배해서 물건을 가장 싼 가격에 찾아오는 것을 그 자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축적이 된 벤더 네트워크는요, 올리스의 가장 큰 자산이죠. 자금 사정도 현재 탄탄합니다. 무차입 경영을 유지할 만큼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고요. 작년 말 기준 현금 자산이 4억 달러를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가의 평가도 대체로 최근 긍정적입니다. UBS는요, 최근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를 기존 117달러에서 12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루프 캐피탈은 직접 매장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유명 브랜드들의 할인 상품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이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호적인 재고 매입 환경이 올리스에게 올해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죠. 올리스의 경영진은요, 미국 내 장기 출점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한 결과 미국 전역에 최대 1,300개까지 매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는 기존의 추정치 1,050개를 훨씬 웃도는 수치고요.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청사진 아래에서요, 올리스는 올해만 70에서 75개의 매장을 신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서부와 서부, 아직까지 진출이 미미했던 지역을 올해
확실하게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많은 분석가들은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올리스가 확실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이미 보편화된 시대에 오프라인에만 계속 의존하고 있는 이 올리스의 모델이 언제까지 통할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선 제기가 되고 있죠. 사람 냄새가 나는 재고 처리 전문점 올리스, 과연 경기 둔화 시기에 새로운 투자 해법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매일 뉴욕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